네, 안녕하세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모바일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신용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오늘 아마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근하셨을 텐데요. 출근할 때 보면은 이제 몇 년 전하고 좀 달라진 풍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들 이제 뭔가를 이제 보고 계시잖아요. 예, 바로 이제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좀 상상할 수 없었던 건데,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굉장히 무료한 시간 달래고, 굉장히 좋은 정보도 얻고, 예, 그렇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변경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요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또 개발자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런 개발자 분들께서 또 이제 그 모바일 개발을 그러니까 많이 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이제 나중에 현업에서 이제 어떤 이제 개발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실행환경, 모바일 웹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제 우선 이제 개요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전자정보 모바일 표준 프레임워크의 이제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UX 컴포넌트 등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제가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모바일 표준 프레임워크의 이제 구성도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우선 이제 개발 환경, 그리고 실행 환경, 그 다음에 관리 환경, 운영 환경이 이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접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중에 이제 모바일이 디바이스 API 개발 도구라든가, 그 다음에 디바이스 API 실행 환경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의 어떤 이제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모바일 화면 처리 레이어가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렇게 간략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예,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표준 프레임워크의 구축은 2011년도에 처음 이제 구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모바일 실행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발 환경, 그리고 이제 공통 컴포넌트로 이제 40종의 공통 컴포넌트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이제 그 하이브리드 앱을 그러니까 구동할 수 있는 이제 디바이스 API라는 이제 환경을, 예, 저희가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API 실행 환경이라든가 개발 환경, 그리고 이제 가이드 프로그램들이 이때 이제 구축이 돼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공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바일 이제 그 표준 프레임워크가 이제 발전을 하고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왔는데요. 그 3.6 버전, 3.5와 3.6 버전의 이제 변경 사항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jQuery 모바일 쪽에 이제 버전이 1.4.5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jQuery 모바일은 이제 이름에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jQuery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Query가 이제 1.11.2가 이제 채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반이 이제 변경됨에 따라 이제 필요한 어떤 부수적인 이제 기능들을 다 이제 최신화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는 이제 이 디바이스 API라고 하는데요. 그 코도바, 그러니까 폰갭이나 이제 코도바 이제 같은 그 용어인데 이제 이 폰갭이 이제 코도바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어도비사에서 이제 인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치 재단으로 이제 관리가 이관이 되면서 이제 이름이 이제 코도바로 변경이 됐다는 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폰갭이나 코도바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게 같은 API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폰갭, 그러니까 코도바 버전이 그러니까 기존 버전에서 이제 6.4.0까지 이제 올라간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통신 API인데요. 인터페이스 API가 이제 최신 폰에서도 이제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 쪽에서도 이제 통신 모듈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브컴 모듈이라는 이제 그 스태틱 라이브러리로 제공되고 있는 모듈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64비트로 컴파일 돼서 이제 iOS 10 이상에서도 그러니까 문제없이 이제 배포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API라고 해서 이제 가이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개발하실 때 좀 더 이제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게 가이드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바코드라든가 뭐 언집 같은 거 이런 이제 추가적인 기능 10종은 이제 추가로 제공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개략적인 이제 업데이트 내역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종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종류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모바일 앱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게 이제 어떤 종류의 앱인지는 이제 신경 안 쓰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사용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약간 좀 개발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면은 이걸 이제 구분할 필요가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모바일 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뭐 이제 그 많이 써보셨던 이제 웹페이지에서 나오는 사이트들, 그러니까 모바일 사이트들은 그냥 모바일 웹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웹앱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앱 같이 보이는 거죠. 겉으로 볼 때, 껍데기를 볼 때는 이게 포장이 잘 돼서 이제 앱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은 이제 웹의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앱의 형태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이티브 앱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다운받으실 때 그런 이제 앱들 중에 굉장히 이제 빠릿빠릿하고 이제 반응이 빠른 것들, 그런 거를 이제 네이티브 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네이티브 앱은 이제 이 코드 자체가 이제 뭐 자바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오브젝티브 C 아니면 스위프트 같은 걸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이제 네이티브 언어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근데 다만 또 이제 장점만 있는 게 단점도 있죠.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만들려면은 이제 그 언어를 이제 그 배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죠. 배우려면은 예,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웹앱과 이제 네이티브 앱을 이제 합치는 거죠. 짬뽕시켜서 적절하게 이제 좋은 점만 취해서 만드는 거를 이제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뭐 하이브리드 카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접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예,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이제 혼자는 못 살잖아요. 뭐 친구도 필요하고 뭐 가족도 필요하고. 근데 개발도 역시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를 합쳐서 이제 만드는 이제 어떤 추세가 요즘에 이제 꽤 많이 이제 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것도 보면 이제 많은 언어들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강의를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 개발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나 또 웹 개발자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좀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웹의 기술을 가지고 네이티브를 이제 제어하고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바일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jQuery 모바일이고요. 그러니까 jQuery 모바일이라는 거는 이제 그 UX, 그러니까 화면 처리를 담당하는 이제 그 API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UI를 이제 구현을 해주고요.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간편하게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뭐 AJAX 통신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모바일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모바일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 적용된 버전은 이제 최신 버전인 1.4.5가 적용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게 앞에서 이제 이름에서 보듯이 jQuery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jQuery 개발하실 때 굉장히 즐겨서 사용하실 텐데요. 요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이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모바일에서는 HTML5나 CSS3 이런 이제 최신 기술이 좀 필요한데 이런 기술을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jQuery 모바일이 탄생할 당시부터 이제 그 많은 이제 폰을 지원을 받아서 개발했습니다. 디바이스들을 많이 지원받아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내가 이제 특별히 여러 기기에 맞춰서 개발하지 않아도 이 API가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단말기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제 OS나 이런 것도 지원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 향상과 적절한 태보 원칙을 준수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이게 모바일이나 어떤 이제 HTML5 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그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점진적인 향상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처음부터 많은 어떤 디바이스나 이런 거는 이제 대응해주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테스트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10종류의 어떤 디바이스를 선정해 놓고 개발은 하고요. 그 이후에 차근차근 이제 늘려나가는 게 이제 점진적 향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적절한 태보 원칙 준수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버튼에 그러니까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이제 굉장히 화려한 이제 어떤 이제 그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갤럭시 8이라든가 아이폰 8 이런 최신 폰에서는 아주 잘 돌아가겠죠, 이제. 근데 이제 옛날 단말기에서는 이제 이게 안 돌아가서 그 부분이 이제 하얗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미지라도 보여주거나 이미지도 안 되면 그 부분을 텍스트라도 이제 보여줘라라는 게 이제 그 적절한 태보 원칙 준수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억하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접근성 향상이라든가 이제 경량 라이브러리 이런 거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모바일이다 보니까 좀 무거우면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가벼운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들이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나 이런 걸 이제 손쉽게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가 이제 MIT나 이제 GPL 이제 듀얼 라이센스고요. 이 강의를 보시는 이제 그 분들이 대부분 개발자이실 텐데 아마 이 듀얼이라고 하면은 이게 엔드야, 오화야 이렇게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오화입니다, 오화.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거 하나를 이제 채용해서 이제 라이센스를 적용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종류를 이제 아까 간략하게 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이제 웹앱, 네이티브 앱,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웹앱이라는 거는 브라우저들이 사실 많잖아요. 이제 뭐 크롬도 있고 뭐 오페라도 있고 파이어폭스도 있고 그 많은 브라우저 위에 그 기반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반은 HTML5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API는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전자정보 채용하고 있는 jQuery 모바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센처 터치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UX를 제공하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이티브 앱이 있겠죠. 네이티브 앱은 이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혹은 뭐 기타 등등 뭐 이제 윈도우 폰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합쳐서 기반을 이제 제공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바일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는 이제 폰갭 아니면 이제 코도바라고 하는 이제 API를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때 가서 좀 더 깊은 내용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이제 아까는 이제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이제 안쪽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HTML5 기반으로 해서 이제 jQuery 모바일이나 이제 센처 터치 같은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기반으로 해서 이제 웹앱,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바일 이제 웹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웹 기술인 거죠, 이제.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크로스 플랫폼의 앱 프레임워크를 이제 저희가 이제 올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제 폰갭이나 이제 코도바 기반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으로 이제 컴파일을 시켜서 이제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앱스토어에 반영을 하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앱이 이제 배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장표로 보시면은 간략한 이제 구조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네이티브 앱은 이제 iOS, 안드로이드가 이제 기반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웹뷰입니다. 웹뷰. 그러니까 웹뷰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웹브라우저인 거죠. 웹브라우저인데 앱 안에 포함된 웹브라우저고요. 그러니까 이 웹뷰 위에 HTML5나 CSS, 자바스크립트로 여러분들께서 개발을 하시고 그 위에다 얹어 놓겠죠, 이제. 그리고 디바이스 API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빌드를 시켜서 이제 하이브리드 앱으로 이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말씀만 드리면 조금 이제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한번 실제 한번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jqmgallery.com이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jQuery 모바일로 이제 구현한 사이트의 샘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jQuery 모바일 가지고 어떻게 지금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이제 개략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한 번씩 한번 참조하시면은 그러니까 향후에 그러니까 복귀하셔서 이제 개발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뭔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아마 좀 더 이해가시기가 편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모바일 웹이 있고 웹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모바일 웹앱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제 그 앱이라든가 아니면 뭐 게임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기능도 일반적인 이제 모바일 사이트보다 더 개선된 그런 환경이나 어떤 UX 같은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바나나 브레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질라 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어떤 테스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HTML5 그러니까 웹에서도 3D 게임을 지원할 수 있는가? 이거는 실제로 한번 프로젝트로서 한번 구현을 해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런 3D 게임이나 이런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소스는 이제 GitHub을 통해서 다운을 받아서 한번, 제가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구동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간단한 이런 이제 예전에 이 8비트 느낌의 어떤 이제 2D 게임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스 같은 거 보시면 좀 더 이제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제 이게 사실 뭐 그림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 돌아가는 페인터류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문서 편집기 그리고 뭐 이제 스프레드시트 같은 것들이 요즘엔 다 웹 기반으로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웹 게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 쪽에서 보면 이제 뭐 민원24라든가 뭐 예비군 앱, 그러니까 뭐 지금 예비군을 이제 받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한두 번쯤은 써보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훈련 정보라든가 뭐 인터넷 뭐 훈련 신청 이런 거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민간 쪽에서는 이제 실업 앱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쿠폰이나 뭐 티켓 관리 뭐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도바 기반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그러니까 뭐 푸딩 얼굴 인식을 해서, 그러니까 얼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이제 연예인이 어떤 연예인과 몇 프로 닮았는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보여주는 좀 재미있는 이제 앱이잖아요. 이제 아마 예전에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들이 사실은 화면상으로 볼 때는 이제 잘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실제로는 이게 웹 기반의 하이브리드 앱으로 제공이 됐던 거죠. 이제. 자, 이번에는 이제 전자적 모바일 표준 프레임워크의 구성, 개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이제 실행 환경, 개발 환경, 이제 가이드 프로그램들은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단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웹 부분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 API 이 두 부분은 나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계속 지금 모바일 디바이스 API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하이브리드 앱을 개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웹은 이제 웹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화면 쪽을 담당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바일 웹은 그러니까 모바일 실행 환경, 모바일 개발 환경, 그리고 공통 컴포넌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API는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API 실행 환경하고 역시 개발 환경이나 공통 컴포넌트 제공이 돼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실제 이제 그 어떤 가이드 프로그램 다운 받아서 이제 손쉽게 이걸 구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상세 구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모바일 웹과 디바이스 API, 그러니까 하이브리드하고 모바일 웹 이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모바일 웹에서 이제 실행 환경이라는 거는 이제 JS, CSS 등의 어떤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자 이제 UI를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공통 컴포넌트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 시간에 이제 그 250종의 이제 공통 컴포넌트 제공한다고 그러니까 그 들으셨을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모바일에 맞게 이제 커스텀해서 이제 40종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표준 소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적합성 검증 도구라 뭐 이런 이제 그리고 템플릿 생성 도구 같은 거를 또 개발한 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API 쪽에서도 이제 실행 환경, 그러니까 폰갭, 그러니까 코도바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앱을 구축할 수 있는 이제 기반 실행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바코드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GPS 기능들을 이제 그 지원하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 기반의 이제 iOS, 안드로이드 20여 종을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발 환경 쪽에서도 이제 그 이거브 플러그인이 설치된 이제 이클립스에서는 이제 그 템플릿 프로젝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샘플이나 가이드는 이제 손쉽게 이제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모바일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기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HTML5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HTML5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익히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떤 기능이 있는 거고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좀 이제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HTML이라는 거는 이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이제 그 일종의 마크업 랭귀지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4.0.1이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까지 사용했던 이제 그 버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익숙한 언어가 아닐까 싶고요. 자, 그리고 이 HTML5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쓰는 게 HTML을 자바스크립트하고 CSS로 이제 웹 개발하시잖아요. 근데 이 중에 뭐 HTML만 이제 개선이 된 게 아니라 HTML5라는 거는 이제 HTML과 자바스크립트, CSS3까지의 전반적인 이제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HTML5가 이제 해결하려는 이제 웹의 문제점, 그러니까 왜 HTML이 나왔고, 그런 거를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웹브라우저가 이제 호환성이 이제 낮아서, 그러니까 이 HTML5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동작이 되면 됐기 때문에 호환성이 좀 떨어졌던 거죠.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이제 뭐 화면이 깨진다든가 기능이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호환성의 어떤 표준을 이제 잡기 위해서 HTML5가 이제 나오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웹 개발을 해보신 분은 알 텐데 HTML이 이제 단순할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텐츠가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제 웹 디자이너가 또 이미지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또 이제 이미지가 많아져서 이제 특정 부분을 찾아서 이제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멘틱 태그,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뭐 div니 뭐 테이블 태그니 해서 이제 화면을 이제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시멘틱 태그는 어떤 이제 기능 있는 건 아닙니다. 기능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해당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라고 이제 암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시멘틱 태그라는 거는 이제 표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올려놓은 거죠, 이제.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웹의 기능이 굉장히 좀 미약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나 이제 개발적인 수요는 많았는데 이거를 이제 구현하기에는 굉장히 한계점이 많았죠, 이제.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플래시라든가 아니면 이제 실버라이트 같은 거를 많이 썼잖아요, 이제. 그래서 예전에 뭐 어떤 데는 뭐 기본이 플래시 내에서 동작하는 이제 사이트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CPU라든가 이제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먹는 거죠, 이제. 굉장히 무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 플래시나 이런 걸 안 쓰면서도 리치 인터넷을 좀 구현하고 싶다. 이런, 그러니까 요구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HTML5,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내에서 이 모든 기능들을 이제 처리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나온 게 HTML5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플러그인 없이, 그러니까 네이티브하게 동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HTML5인가? 라는 이제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지금 이 의문 자체도 이제 굉장히 무색해질 만큼 HTML5가 어떤 이제 웹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대세로 이제 굳어져 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HTML의 좀 역사를 좀 한번 이제 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인식하지 않고 이제 개발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93년도에 보면은 이제 그 팀 버너스리라는 분이 이제 이 HTML, 그러니까 가장 초기 버전을 이제 개발하시고 이제 표준화를 제안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쭉 발전해 오다가 이제 99년도에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4.0.1 버전이 이제 이때 만들어졌던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04년도에 이제 그 IE가 너무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그리고 표준이 안 지켜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애플이나 이제 구글 아니면 이제 모질라 같은 데서 이제 그 단체를 만들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웹 하이퍼텍스트 어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 워킹 그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자. 이제 이런 그러니까 뜻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HTML5가 탄생하게 되고요. 이 HTML5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그러니까 W3C에서 이제 HTML5가 이제 채택이 돼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특히 모바일 쪽에서 또 이제 사용하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007년도부터 이제 쭉 이제 발전해 왔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모바일 쪽에 사용이 됐는데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HTML5가 좋기는 한데 표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또 비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04년도에 이제 해소가 됐는데요. HTML5의 표준안이 2014년도에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표준에 이제 큰 걱정 없이 이제 개발할 수가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개발자, 여기 많이 이렇게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개발자분들께서 보실 때는, 그러니까 HTML5, HTML 4.01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었듯이 아마 향후에 HTML5도 익혀놓으시면은 굉장히 이제 뭐 10년, 20년 이상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마크업 랭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HTML5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면요. HTML5가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 CSS3를 이제 총 망라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보면 이제 CSS3 같은 것도 뭐 트랜지션이나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제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애니메이션도 구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확장 기능을 많이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연할 때 제가 이제 이런 기능들을 좀 한번 좀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HTML5의 변경 사항을 좀 간략하게 좀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기본 마크업의 변화가 있었는데 HTML4까지는 이 선언부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근데 HTML5로 오면서 독 타입이라고 하면 선언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브라우저가 이제 렌더링 할 때 이게 HTML5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마크업 정의가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태그가 추가가 됐는데 여기서 보시는 대로 뭐 NAV, 뭐 섹션, 아티클, 뭐 어사이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제로 뭐 UI가 구현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힌트를 주는 그런 그러니까 그 태그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그 사용자 요구나 이제 개발자분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요. 인풋 같은 것도 예전에 이제 텍스트만 입력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뭐 어떤 레벨 미터라든가 뭐 스위치 아니면은 이제 뭐 달력 같은 기능들도 뭐 추가적인 API 없이 기본적인 HTML5의 기능으로서 이제 구현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웹브라우저도 이제 뭐 비디오라든가 뭐 오디오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라고 해서 뭐 3D나 아니면 이제 뭐 이미지 처리 같은 기능들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이제 처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API도 이런 이제 추가된 이제 도움이라든가 기능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API들이 많이 추가가 됐고요. 좀 이따 시연 시간에 좀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태그나 이런 걸 한번 간단하게나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 독 타입에 대한 선언이 굉장히 복잡했죠, 이제. 근데 그 아래에 보시면은 HTML, 독 타입 HTML로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CSS나 JS를 이제 그 인클루드 할 때도 보면은 이제 아래처럼 간단하게, 그러니까 뭐 타입은 자바스크립트, 뭐 REL은 뭐 CSS 뭐 이런 거 없이도 다 처리할 수가 있게 되었죠.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아까 뭐 이렇게 뭐 이미지적 태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말씀만 들어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사이트를 구축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구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단, 그러니까 뭐 헤더가 있고 푸터가 있고 뭐 NAV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에 어떤 이제 본문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 뭐 이제 오른쪽에 뭐 추가적인 영역이 또 뭐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구역을 나눠서 그러니까 의미적인, 그러니까 시멘틱 태그라는 걸 이제 추가해 놓은 거죠, 이제. 그래서 헤더에는 이제 헤더 태그 추가하고 왼쪽에 메뉴에는 NAV를 감싸서 이 부분이 뭐 메뉴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기능들을 이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그걸 이제 태그 형태로 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뭐 이런 이제 모바일 웹이라든가
어떤 이제 구성 뭐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실제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보이던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시연을 통해서 한번 요걸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그 HTML5 Lux.com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URL로 이제 제공했는데 요즘에 이제 GitHub, 그러니까 GitHub 요즘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통해서 소스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집 형태로 받아가지고 웹 서비스를 올리면은 되니까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구동을 시키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자, 보시면 이제 뭐 사용 방법이 간략하게 나오는데 요거는 뭐 금방 뭐 익히실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우선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발전 내역들은 이제 이 표에서 좀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2002년도에 그러니까 테이블리스 웹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개발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좀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도 좀 지나서 이제 닷컴 버블이 일고 이럴 때는 테이블 태그 안에다가 다 모든 걸 표현했어요. 이제 네, 그때는 그렇게 했고요. 근데 테이블 태그 없이 웹 디자인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DIV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 요즘에는 아마 당연히 그러니까 DIV나 이런 걸 통해서 웹 디자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2005년도에 AJAX가 나왔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HTML5가 나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HTML5는 단순히 HTML만의 개선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까지 모든 이제 개발을 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넣고요.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자,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제 뭐 쿠키라든가 이런 거를 쓰지 않으면 불가능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웹 스토리지라는 게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웹 스토리지에다가 추가를 하면은, 얼마든지 저장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장하는 이제 저장 매체가 이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웹 SQL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가 추가가 됐는데, 이런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되는 거죠. select, from을 사용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접근이 쉬운 거고요. 자, 그래서 테이블이 추가가 됐고, 예를 들면, 그래서 값을 넣습니다. 네, 이렇게 값을 넣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정말 들어갔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자, DB 테스트라는 이제 테이블이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실제로 이제 값이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웹에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덱스 DB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고요. 이제 객체 형태로 이제 관리가 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사용률이 떨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기능을 제공했으니까 필요하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캐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바일 웹앱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통신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음영 지역에 간다든가 이러면은 통신이 안 되죠. 근데 화면에 이제 그 통신이 안 돼서 X 표시가 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이제. 그래서 캐시에다 담아서 이제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뭐 게임을, 그러니까 웹 게임을 즐기게 한다든가 어떤 이제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캐시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구동될 수 있게끔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터 API.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로컬 스토리지나 뭐 이런 거는 저장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현재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네, 그리고 얼마가 남았는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볼 수가 있는 API 추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고 나시면은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이걸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으니까요.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 워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스레드입니다. 그러니까 웹에서 돌아가는 스레드고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이런 스레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떤 복잡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멀티 스레드를 이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소켓. 자, 이거는 이제 소켓이죠, 말 그대로 이제. 자, 그래서 자, 커넥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샌드를 하면은 메시지가 전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웹에서의 이제 한계는 뭐냐면 이제 단방향이었던 거죠.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해야 서버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줬던 거고, 그 반대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소켓이다 보니까 이제 서버에서 필요한 메시지를 또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티피케이션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메시지 같은 게,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어도 메시지 같은 걸 이제 보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런 이제 한쪽 구석에다가 이제 어떤 이제 그러니까 그 수신된 메시지를 보여준다고 할 때 이런 노티피케이션 기능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이런 기능. 드래그 앤 드랍인데요. 예전에는 뭐 API를 쓰면 물론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뭐 API 용량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아무래도 그러니까 구현하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HTML5에 와서는 간단한 이제 태그, 그러니까 그 스크립트 통해서 이제 구현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기능. 네, 갖다 놓으면은 네, 이렇게 보통 이제 뭐 그러니까 메일에서 이제 문서 첨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이제 액티브엑스나 아니면 플래시가 아니면 안 됐는데 HTML5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이런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거죠. 이제 반대. 그럼 반대는 안 되나? 네, 물론 됩니다. 자, PDF를 갖다 놓으면 네, 이렇게 PDF가 이제 그러니까 웹에서 로컬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내용을 이렇게 확인했고요, 제가. 네. 자, 그리고 이제 파일 시스템 API가 로컬 파일은 그러니까 예전 그러니까 HTML4에서는 로컬 파일을 핸들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많고 이제 제약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HTML5에서는 이제 파일 시스템을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로컬에 있는 텍스트 같은 거를 이제 읽어올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게임을 이제 개발했으면은 그 게임을 저장하려면 이제 로컬에 저장해야 되잖아요.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이 개선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그러니까 위치 정보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권한을 물어봐요. 허용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저희 이제 보통 그러니까 그 앱들 모바일 앱에서 보면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브라우저 단에서도 다 처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곳이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 모드, 세로 모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도 다 이제 처리할 수가 있고요. 캐치에 처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치 출력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헤더라든가 이런 이제 의미적인 태그.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저희 이제 개발하다 보면 이제 복잡한 HTML에서는 뭐 이게 중간에 점도 박아놓고 해서 아, 이 부분이 대충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개발을 좀 상당 기간 오래 하셨던 분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간에 이제 알게모리 점도 찍어서 이제 아,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대충 캐치할 수 있는데 그럴 거 없이 이렇게 의미적인 태그를 넣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편집해야 될 위치를 이제 찾아갈 수가 있겠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마크업들이 많이 추가가 됐고요. 뭐 이런 프로레스도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API를 뭐 구글링 통해서 찾지 않더라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폼도 이제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레벨 미터나 아니면 컬러도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뭐 이메일 폼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개선 사항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모바일에서는 이제 뭐 숫자 키패드를 뭐 얻어야 된다든가 문자 키패드 뭐 아니면 뭐 전화기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별도로 그러니까 지정해서 이제 띄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그래픽들. 동영상 같은 것도 이제 뭐 특별히 뭐 플래시 플레이어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동영상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뭐 이런 게임 만들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연히 오디오도 제공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자막 기능 같은 것도 꼭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자막 기능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동영상에 이제 뭐 꽤 신기한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풀스크린 API가 화면을 이제 최대화시켜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캔버스 같은 거는 굉장히 이제 관심이 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게임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제 객체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이제 잘 이용하면 이제 게임이나 이런 이제 고퀄리티의 이제 그 웹앱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캔버스 뭐 이미지 같은 것도 뭐 회전도 시킬 수 있고 확대 축소. 그 다음에 외부도 이제 뭐 JPG나 PNG 같은 걸로 이제 컨버팅해서 저장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적절히 활용하시면은 상당히 이제 고사양의 앱을, 웹앱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오픈GL을 이용한 이제 3D 기능. 네.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 단원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SVG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벡터 그래픽이죠. 그러니까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그래픽인데 보면 이제 태그로 SVG라는 태그를 통해서 이렇게 써주면 이게 실제 결과물이 이렇게 렌더링 돼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고요. 네. 확대를 했는데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단무늬가 생기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 별도의 편집기를 통해서 이제 SVG 파일 만들고 이거는 이제 HTML 문서에 이제 붙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CSS3 부분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셀렉터 기능에서 뭐 이런 홀짝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해가지고 이런 이제 속성 같은 걸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not 기능도 지원이 되고요. 네, 이런 이제 그 셀렉터 기능들이 이제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jQuery를 꼭 쓰지 않더라도 이런 게 다 지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폰트의 효과 같은 거를 줄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 폭에 따라서 뭐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점점점 이렇게 하는 것도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다단 편집 이런 거 할 때 사실 이게 되게 개발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단 편집 같은 거.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간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러니까 폰트에 효과 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전에는 뭐 이미지 같은 거 많이 처리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효과를 직접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다양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이 캐릭터가 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캐릭터인데 굉장히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근데 사실은 뭐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너무 각지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 좀 둥글둥글하게 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CSS3에서 이제 그 라운드 처리나 이런 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미지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어렵게 구현을 했다면 간편하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이제 효과들, 그라데이션 효과 같은 것도 당연히 되고요. 뭐 여러 가지 기능, 효과들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뭐 반사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 박스에 대한 어떤 정렬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기능. 사실 뭐 요것도 뭐 개발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물론 이제 하면 됩니다. 근데 이 HTML5에 와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런 이제 태그 하나 가지고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쉬운 방법인데 어렵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네. 네, 이렇게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브라우저 엔진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공이 된다는 거고요. 뭐 그리고 이제 기타적으로 이제 셀렉터 같은 것도 추가가 돼서 jQuery처럼 이렇게 객체 접근이 돔객체 접근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다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저희 실습할 때도 좀 더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HTML이라는 거는 이제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그런 이제 마크업 랭귀지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출력하기 위한 이제 마크업이긴 한데 뭔가 이제 데이터를 그러니까 좀 관리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데이터 다시라는 걸 HTML5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다시 뭐 아이디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데이터 네임에 뭐 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좀 저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이걸 예를 들면 뭐 CSS에 뭐 스타일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데이터 1, 데이터 2 이런 식으로 의미 없이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브라우저 엔진이 렌더링 할 때 영향을 받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특히 모바일이다 보니까 그 렌더링이 괜히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요. 이런 이제 데이터 다시라는 이런 이제 어트리뷰트, 그러니까 속성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퍼포먼스를 끌어올려야겠죠. 자, 그리고 뭐 어떤 리스트에 대한 이제 관리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실습할 때도 이제 보실 텐데 화면 전환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페이지를 이동하지 않고 페이지 전환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히스토리 이 객체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이제 그 jQuery가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페이지 뒤로 가기를 하면 history.back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단순한 히스토리 기능만 제공했다면 HTML5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히스토리 API나 펑션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략적으로 지금 이제 HTML5가 어떤 건지 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일단은 좀 장시간 지금 강의를 듣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좀 쉬고 한 10분 정도 쉬고 다음 강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시연을 통해서 이제 HTML5에 이제 추가된 기능들은 제가 이제 좀 시연을 해서 보여드렸고요. 실제적으로요. 자, 보시면은 장표에 보면 이제 미디어든 캔버스, 뭐 멀티미디어 기능들, 자바스크립트 API가 이제 추가된 내역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보여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웹소켓이라든가 뭐 워커 같은 거 이런 이제 HTML5에 개선된 기능들은 제가 시연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SQL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됐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이제 기동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캐시가 추가됐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시연을 통해서 좀 이제 확인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모바일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제 대표 기술 중에 CSS3가 있습니다. 이 CSS3를 한번 이제 확인하고 넘어갈 텐데요. 자, CSS란 이제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캐스케이딩이라는 거는 이제 계단식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계층적으로 이제 관리를 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해왔던 CSS의 버전은 2.1입니다. 그래서 2.1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유용하게 사용은 했는데 굉장히 이거 역시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CSS라는 거는 이제 W3C의 표준이고요. 그래서 표준을 지키면서 이제 개발이 되는 건데, 자, 우선 이제 CSS의 특징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CSS를 씀으로써 이제 어떤 이제 화면의 속성 추가라든가 애니메이션 효과 주기가 굉장히 원활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굳이 HTML에 뭐 스타일로 뭐 넣는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이제 코드가 지저분해지겠죠. 이제 관리도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제 그러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SS가 이제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거 대체하면서 이제 그라디언트 효과나 어떤 테이블의 어떤 모서리 효과 등을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요. 이제 굉장히 이제 라이트해지죠. 이제 가벼운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도 간결하게 2.1 간결하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컬이라고 해서 이제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컨텐츠를 이제 배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뭐 불필요한 걸 이제 뺀다거나 이런 이제 동적인 이제 그 처리를 할 수가 있죠. 네, 이런 거는 이제 CSS 할 수가 있고요. CSS의 역사를 잠깐 보면 이제 96년도에 이제 CSS1이 처음 나왔고요.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즘에 이제 PC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2.1인데 이건 이제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또 이제 써먹고 있는 거죠. 이제 쓰시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까지 CSS3로서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W3C 이런 쪽에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CSS1이나 2.1에서는 이게 하나의 통으로서 관리가 됐어요. CSS라는 하나의 통으로 관리가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CSS3가 오면서는 어떻게 되냐면 각 파트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뭐 셀렉터, 뭐 보더, 이미지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 회사로 치면 어떤 이제 부서 같은 개념으로 각각 이제 파트별로 관리가 되고 표준화되고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만약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 이제 모질라 재단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이제 CSS를 통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어떤 이제 그 3D 처리나 뭐 이런 효과를 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HTML5의 어떤 이제 환경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원되는 이제 브라우저는 이제 모바일에 있는 브라우저는 거의 대부분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PC에서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뭐 하위 버전, 그러니까 9버전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전들이 이제 빨리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이제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의 어떤 이제 점유율을 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 넘어갈 텐데요.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크롬이 이제 거의 독보적 현재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파리나 뭐 UC 브라우저 같은 것들이 뭐 아이폰, 안드로이드의 어떤 이제 사용 비율에 따라서 이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역시나 이제 크롬이 그러니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폰이 또 많이 이제 그 판매가 되다 보니까 또 삼성 인터넷이라고 이제 또 이렇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파리, 그러니까 아이폰 쪽, 그러니까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쪽의 사용률에 따라서 이런 이제 그래프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거나 뭐 어떤 이제 업무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여기 이제 URL이 있으니까요. 이 URL에 들어가서 한번 또 검색해 보시면, 조건을 주고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HTML5의 각 이제 환경별 이제 좀 지원 현황은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은 이제 PC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XP 쓰는 경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제 8까지밖에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HTML5도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대신에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이제 설치하면 이제 가능은 한데, 어차피 이제 윈도우 XP라는 게 이제 MS에서 지원을 이제 중단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좀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E9도 뭐 일부 지원하긴 하지만 좀 굉장히 미흡하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10 이상은 돼야 이제 원활하게, 그러니까 HTML5의 기술로서 이제 서비스가 가능하니까요. 그 점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맥이나 뭐 리눅스 같은 이제 환경에서는 이제 뭐 사파리나 크롬을 쓰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HTML5 쓰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구현하기에도 전혀 제약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도비에서 이제 모바일 지원 안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플래시를 사용하는 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의 환경은 이제 뭐 스마트 TV라든가 아니면 이제 엠베디드 환경. 그러니까 스마트 TV는 이제 익히 하실 것 같고요. 엠베디드 환경은 이제 뭔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티켓 발권기나 이런 데 보면은 그것도 이제 별도의 뭐 엠베디드 리눅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안내해주는 그런 그 LCD로 된 어떤 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제 엠베디드 리눅스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뭐 브라우저가 또 HTML5가 다 요즘에는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환경적인 거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모바일 웹에서 전자정보 모바일 표준 프레임워크는 이제
그러니까 실행 환경으로서 이제 사용자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러니까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용자 터치나 이런 부분은 이제 UX 컴포넌트를 통해서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이제 제공하는 레이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UX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UX 컴포넌트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 간의 어떤 이제 인터페이스 처리도 하고요. 그다음 화면에 어떤 이제 출력이나 이런 거를 이제 처리해주는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 환경은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전자정보 사이트에서 이제 다운을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구조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CSS나 이미지 JS 이 디렉토리에 이제 전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SS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프레임에 이제 MBL, 뭐 CMM 이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정보에서 이제 커스터마 이런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도 이제 동일한 JS 뒤에 동일한 경로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이미지스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때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실행 환경을 구동을 시키려면 이제 HTML 문서에다가 기본적으로 인클루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표에 보시면은 이제 jQuery 모바일에 이제 CSS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전자정보가 커스텀한 CSS가 그 다음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jQuery 모바일 기반이다 보니까 jQuery 1.11.2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jQuery 모바일 JS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자정보 커스텀한 JS 파일이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인클루드 해야 된다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자정보, 그러니까 UX 레이어가 이제 jQuery 모바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jQuery 모바일이나 어떤 일반적인 이제 웹 환경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가장 위에가 이제 이런 이제 헤더가 이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 바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푸터 영역이 이제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채용하고 있는 jQuery 모바일에서는 그러니까 데이터 롤이라고 해서 헤더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헤더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롤의 컨텐츠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 선언을 해주면은 이 바디 영역이 이제 기본적으로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푸터 영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롤의 푸터라고 해서 이렇게 선언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익히 저희가 이제 그 모바일 앱에서 봤던 기본적인 UI가 구현이 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구현이 되는 거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제적인 이제 코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div 태그에다가 데이터 롤, 아까 익히 데이터 다시라는 HTML 이제 그 어트리뷰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다가 롤, 그러니까 데이터 롤이라는 게 들어가면 이게 jQuery 모바일이구나라고 이제 그러니까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페이지라는 거는 이제 요 보여주는 하나하나의 화면이 이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HTML 안에는 여러 개의 페이지가 존재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교차적으로,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이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 개발을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하위에 뭐 이제 헤더라든가 뭐 컨텐츠라든가 이제 푸터를 이제 요소를 삽입해서 이제 화면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자정보에 제공하는 테마들인데요. 이제 기본적인 테마들이 이렇게 제공돼서 이제 간단하게 태그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리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이게 실제 전자정보 사이트 들어가서도 가능하고요. 요 URL을 들어가면 실제 이런 이제 가이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포해드린 이제 교육교재 보면은 랩 401 모바일 가이드 3.5로 실행시키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오프라인, 만약에 이제 뭐 지금 이제 사업하시는 곳이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이제 그 교육 환경에 이 프로젝트를 구동시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좀 그런 컴포넌트들이나 이런 위젯들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페이지를 띄우면 이제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이 이제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바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메뉴 구조인데요. 이 메뉴 구조가 PC처럼 이렇게 좀 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깊으면 안 되고 이렇게 좀 펼쳐놓은 형태로 이렇게 쭉 한 화면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메뉴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면 이제 한 단계 정도만 더 들어가게끔 그렇게 구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깊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화면을 전환했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사용성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좀 고려해서 이제 개발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모바일 표준 프레임워크 제공하는 이제 그러니까 UX들은 이제 jQuery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모바일을 개발할 때 필요한 위젯들을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이런 버튼들, 이렇게 이런 태그를 통해서 이제 구현할 수 있다고 이제 샘플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태그들 이제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 개념이고요. 자, 그다음에 패널들, 패널들로 이제 위치를 잡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패널 위젯. 자, 옆에서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 위젯이 굉장히 이제 사용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메뉴가.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자, 뭐 왼쪽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픽스드라는 거는 이제 스크롤 될 때 고정이 되는 거죠. 같이 움직이면 이제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옵션을 좀 적절하게 사용하시면은 이제 사용자의 사용성을 좀 굉장히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인터널 뭐 익스터널 링크라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페이지 이동하는 개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내부 링크라는 거는 페이지 내에서 그러니까 페이지라고 아까 이제 그 정의한 그 페이지 간에 이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내부 링크라는 거는 이제 도메인이 변경되는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처리할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블이나 텍스트 이런 예시들이 많이 존재하니까 이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메뉴들 그러니까 모바일에 맞는 메뉴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로딩 바 꼭 필요하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이얼로그도 필요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형태들 각종 리스트 형태를 제공하니까요. 이 중에 이제 그 업무 화면에 맞는 걸 이제 골라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체크박스도 여러 형태로 모바일에 맞게, 그러니까 기존 PC는 이제 체크박스가 좀 작다 보니까 체크가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PC, 그러니까 이거 모바일에 맞게 좀 손으로 터치할 수 있는 그런 UI가 제공이 됩니다. 자, 라디오 버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아이콘이나 뭐 어떤 셀렉터들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각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마다 조금 이제 보여지는 형태가 틀리고 만약에 맞추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 OS가 달라도 동일하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표시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동일하게 출력이 되고요. 자, 그리고 컬랩스드 블럭. 이렇게 모바일 화면이 작다 보니까 뭔가 이제 누르면 펼쳐지고 다시 오므라들고, 그러니까 이런 UI가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기억하시고 나중에 찾아다가 이제 채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팝업. 이렇게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이제 팝업 형태로 제공할 때 사용하시면 유용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UI를 제공하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태그를 가져다가 쓰면 돼요. 그러니까 jQuery의 장점이 이런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두 시간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금방 이제 가져다가 쓰실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가이드 화면은 좀 참고하시면서 가져다가 태그 같은 거 가져다가 쓰시면은 굉장히 개발이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화면 시연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좀 간략하게 제가 뭐 페이지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쨌든 실습할 때는 요 부분을 그러니까 한번 보고 확인하고 넘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약간 좀 헷갈릴 수는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데이터-롤이라고 jQuery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롤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UI가 구현될 수가 있어요. 근데 페이지니까 이거는 이제 페이지가 되는 거죠. 하나의 꽉 찬 화면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또 페이지가 있죠. 그러니까 한 화면에 페이지가 두 개가 있으면은 가장 첫 번째 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이제 내가 뭐 글쓰기를 누른다거나 이렇게 꾹 누른다거나 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앵커 태그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샵 뷰라고 했으면은 이 첫 번째 화면에 요 버튼 글쓰기를 꾹 누르면은 이제 그 글쓰기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아이디가 뷰라는 걸 찾아서 요 페이지가 보여주는,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뭐 이렇게 화면 전환을 위해서 뭐 앞에 있는 페이지를 뭐 div를 히든시키고 뭐 다음 걸 보여주고 이런 이제 jQuery로 이제 기능 구현 없이 이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페이지 내부 이동이었고요. 자, 그리고 페이지 외부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예전에 뭐 실제 뭐 jQuery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이제 구현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 현업에서. 근데 이거는 jQuery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HTML 파일을 이제 이렇게 선언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HTML로 내가 직접 페이지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AJAX를 통해서 HTML에, 그러니까 이 create.html, 그러니까 이 이동한 HTML에 있는 돔 내용을 뽑아옵니다. 그래서 파싱해서, 그러니까 원래 있는 화면 위에다가 덮어주는 거죠, 이제. 예, 제가 좀 말로 설명을 드려서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예, 실제 실습 시간에 좀 더 내용을 이제 확인하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AJAX로 호출된 이제 HTML이고요. 실제 그 화면으로 A 페이지에서 B HTML로 이동이 되는 게 아니라 B HTML을 AJAX로 읽어와서 그걸 다시 돔으로 파싱해서 위에다 레이어를 얻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B HTML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나 아니면 CSS를 가져오진 않거든요. 그냥 HTML만 가져옵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동하는 B HTML의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페이지에다가 이제 구현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jQuery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초기화할 때 페이지 init, 그러니까 요 이벤트를 이제 발생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init 안에다가 이제 처음에 내가 초기화할 이제 그런 것들은 필요한 이제 어떤 뭐 데이터를 어딘가에서 가져온다든가 화면을 어떻게 초기화한다든가 이런 구문은 이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이제.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이제 include가 있는데요. 이게 순서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jQuery mobile.js 위에다가 이제 하는 게 이제 표준이고요. 그래서 순서에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필요한 이제 환경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장표는 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터치 이벤트도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뭐 어떤 이제 탭을 했다거나 아니면 길게 눌렀다거나 아니면 화면을 이렇게 좌우로 쓴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이벤트를 다 잡아서 이제 그러니까 전달을 해주거든요. 개발자한테 전달을 해서 필요한 이제 코딩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고요. 자, 그 외에 뭐 어떤 이제 화면의 이제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페이지가 아까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이동하기 전에 아니면 그 이후의 시점에 따른 이제 이벤트 다 발생을 시켜주니까요. 그러니까 페이지 전환 전에 아니면 후에 어떤 이제 기능들은 이제 필요한 기능들은 이벤트를 잡아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상 마우스 쓰다면 이제 가상 마우스 된 이벤트도 발생을 시켜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1.4.5에서는 이제 로딩할 때, 그러니까 그 로딩 이제 바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보여주고 감추고에 대한 이제 그 펑션이 좀 변경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바일 컴포넌트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모바일 컴포넌트는 이제 실제 개발하실 때 어떤 이제 샘플로서 이제 참고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모바일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250종의 이제 그 공통 컴포넌트 제공이 됐었고 모바일에서는 이제 그걸 커스터마이징한 30종이 이제 그러니까 모바일로 변환돼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모바일에 특화돼서 이제 10종은 이제 신규로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그 사용하시는 이제 모바일 웹페이지가 이제 어떤 로그인과 게시판이 있다고 하면 뭐 이런 이제 로그인이라든가 이제 게시판 이 공통 컴포넌트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그 수정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동호회 관리라든가 뭐 이런 이제 주소로 뭐 이런 등등등의 이제 기능들을 이제 공통 컴포넌트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UX 컴포넌트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아까 이제 시연을 통해서 UX 컴포넌트가 이제 버튼이라든가 이제 패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이제 모바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위젯들을 이제 제공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시연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이제 패널이라든가 패널 위젯 그 다음에 이제 그 링크에 대한 처리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의 텍스트 그 다음에 각종 탭들 네, 그 다음에 폼 요소들도 네,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다이얼로그나 뭐 그리드,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이제 필요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모바일 UI들은 예,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컬랩스드 블록 이제 그러니까 뭐 펼치고 뭐 오므려주고요. 뭐 이런 기능들부터 해서 이렇게 쭉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바일 웹에 대한 이제 제가 발표를 다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일단 여기까지 지금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앱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발표를 좀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이제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좀 10분을 쉬고 저희가 추가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